제가 의사로 일하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난달 새벽 3시, 응급실에 72세 김태임 님이 실려왔어요.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혈당 380점, 혈압 200 넘어서고 있었고요. 저는 당황했어요. 평소 건강하시던 분이었거든요. 보호자분, 특별히 드신 음식 있으신가요? 딸분이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매일 아침 드시던 식빵 2조각.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태임 님이 이번 달 3번째였거든요. 똑같은 증상으로 온.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냉장고에서 그것을 꺼내고 계실 거예요. 하얗고 부드러운 그것을 15년간 응급의학과에서 일하면서 확신합니다. 그것은 달콤한 독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냉장고에도 있죠? 20분이 여러분의 목숨을 구할 수 있어요. 아니, 구해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4가지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5세 이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빵 4종류와 그 이유를요. 김태임 님처럼 응급실에서 생사의 기로에 서기 전에 미리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매일 아침 드시는 그 하얀 식빵입니다. 두 번째는 달콤한 크림이 들어간 빵, 세 번째는 기름에 튀긴 도넛, 그리고 마지막은 겉보기엔 고급스러워 보이는 페이스트리와 데니쉬입니다. 이 4가지가 어떻게 여러분의 혈관을 망가뜨리고 간을 병들게 하며 심장을 멈춰 세울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것들을 대신할 수 있는 건강한 선택이 무엇인지까지 말이죠.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끄신다면 내일 아침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김태임 님처럼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생명을 구하는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집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태임 님이 응급실에서 깨어나신 후 제가 제일 먼저 한 질문이 있었어요. 평소에 식빵을 얼마나 자주 드세요? 매일 아침 2조각씩. 벌써 3년째요. 밥보다 간편하잖아요. 바로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흰 식빵이 왜 이렇게 무서운 줄 아세요? 밀가루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섬유질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식빵 한 조각을 드시는 순간 마치 설탕 덩어리를 그대로 삼키는 것과 똑같아집니다. 소화가 너무 빨라서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65세 이후에는 더 위험합니다.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이 이미 지쳐 있거든요. 젊었을 때는 버틸 수 있었던 혈당 급상승을 이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제가 진료한 또 다른 환자 박윤자 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68세셨는데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110이었어요. 정상 수치죠. 그런데 6개월 후 당화혈색소가 6.8로 나왔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선생님, 저는 단 것도 안 먹고 밥도 줄였는데 왜 이럴까요? 자세히 들어보니 밥 대신 식빵으로 아침을 해결하고 계셨더라고요. 식빵 2조각의 혈당 지수는 쌀밥 한 공기보다 훨씬 높습니다. 게다가 잼이나 버터를 발라 드시면 더 심각해져요. 설탕과 지방이 동시에 들어가면서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박윤자님은 식빵을 끊고 통곡물빵으로 바꾸신 후 3개월 만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렇게 간단한 변화가 당뇨를 막을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식빵이 밥보다 칼로리가 낮잖아 라고 생각하세요. 큰 착각입니다. 칼로리가 낮아도 혈당을 급격히 올리면 결국 지방으로 저장되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아침 식탁에서 식빵을 드시고 계실 거예요. 그 한 조각 한 조각이 여러분의 췌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이죠. 지난주에 제게 온 75세 이정수님의 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간 수치가 정상의 3배였거든요. AST 120, ALT 150점. 선생님, 저는 술을 일절 안 마시는데 왜 간이 나빠졌을까요? 이정수님은 평생 금주 가셨어요. 그런데 지방간이 심각한 수준까지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 자세히 물어봤죠. 혹시 단 것을 자주 드세요? 아니에요. 그냥 오후에 출출할 때 크림빵 하나씩만. 바로 그거였어요. 여러분, 크림빵 하나에 들어있는 설탕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각설탕 8개 분량입니다. 거기에 포화지방까지 가득해요. 이 설탕이 간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간은 당황합니다. 이렇게 많은 설탕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해버려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 간은 마치 강력한 정수기 같았다면 이제는 필터가 막힌 정수기와 같아요. 더 무서운 건 크림빵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입니다. 이 인공지방은 간에서 분해가 거의 안 돼요. 그냥 쌓이기만 하죠. 마치 배수구에 기름이 굳어서 막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제가 진료한 다른 환자 김영호님의 경우도 충격적이었어요. 73세 남성분이셨는데 매일 오후 간식으로 크림빵 2개씩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3년간 계속하시다가 결국 간경화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선생님, 저는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하지만 그 작은 크림빵이 간을 서서히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간은 침묵의 장기예요. 70% 이상 망가져야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피로감, 소화불량 정도로만 시작하죠. 그래서 더 위험해요. 이정수님은 크림빵을 끊고 견과류로 간식을 바꾸신 후 6개월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셨어요. 간은 재생 능력이 뛰어난 장기거든요. 독소 공급을 끊으면 스스로 회복해요.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너무 늦으면 되돌릴 수 없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편의점에서, 카페에서 수많은 분들이 하나만이라고 생각하며 크림빵을 드시고 계실 거예요. 그 달콤함 뒤에 숨어 있는 간의 비명 소리를 듣지 못한 채 말이죠. 제가 의사가 된 후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 중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67세 최병철 님이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오신 날이었어요. 혈관 조영술을 해보니 관상동맥이 90% 막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운동도 하고 금연 금주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식습관을 자세히 들어보니 놀라운 사실이 나왔어요. 매주 교회 모임에서 도넛 4개씩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10년간 꾸준히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될까요? 일주일에 한 번인데. 바로 그게 문제였어요. 여러분, 도넛 하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밀가루 반죽을 뜨거운 기름에 튀기잖아요. 그 과정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기름의 분자 구조가 바뀝니다. 원래 있던 좋은 지방이 트랜스 지방으로 변해버려요.
이 트랜스 지방은 혈관의 가장 큰 적입니다. 혈관 안벽에 달라붙어서 염증을 일으켜요. 마치 수도관 안에 녹이 슬듯이 혈관 벽이 거칠어지고 좁아지죠. 그러면 피가 제대로 흐를 수 없게 되고요. 더 무서운 건 설탕입니다. 도넛 겉면에 뿌려진 설탕이 혈액으로 들어가면 혈액이 끈끈해져요. 마치 설탕물처럼 말이에요. 이런 끈적한 피가 이미 좁아진 혈관을 지나가려고 하면 심장이 더 세게 뛸 수밖에 없어요.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무리가 가죠. 제가 진료한 또 다른 환자 장미자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69세 여성분이셨는데 손자들 오면 같이 도넛을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좋아해서 저도 같이 한두 개씩. 결국 협심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오셨는데 검사해 보니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 있었거든요. 65세 이후에는 혈관 탄력이 떨어져요. 젊을 때는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했다면 이제는 딱딱한 플라스틱 빨대 같아요. 여기에 도넛의 독성 지방이 쌓이면 혈관이 터지거나 완전히 막힐 수 있어요. 최병철님은 도넛을 끊고 견과류로 바꾸신 후 혈관 건강이 많이 개선되셨어요. 하지만 이미 받은 손상은 완전히 되돌릴 수 없었어요. 지금도 전국의 카페와 편의점에서 수많은 도넛이 팔리고 있어요. 그 달콤하고 바삭한 맛 뒤에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이 숨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작년에 제게 온 71세 한상복님의 검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총 콜레스테롤 280, LDL 콜레스테롤 190점, 정상 수치의 2배가 넘었거든요. 선생님, 저는 기름진 음식 안 먹는데 왜 이럴까요? 고기도 거의 안 먹고. 자세히 들어보니 매일 아침 근처 카페에서 데니쉬와 커피로 식사를 해결하고 계셨어요. 2년째 습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기름진 음식인가요? 빵인데. 바로 그 생각이 위험해요. 여러분, 데니쉬나 페이스트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겉보기엔 그냥 빵 같지만 실제로는 버터 덩어리예요. 반죽을 만들 때 버터를 넣고 또 펴서 버터를 발라요. 다시 접어서 또 버터를 넣죠. 이런 과정을 10번도 넘게 반복해요. 그래야 그 바삭바삭한 층이 만들어지거든요. 결국 데니쉬 한 조각에는 버터 한 덩어리가 통째로 들어있는 셈이에요. 이 버터가 몸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속 지방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요.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치솟죠. 65세 이후에는 더 심각해요.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지방 연소 능력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젊을 때는 태워 없앨 수 있었던 지방이 이제는 그대로 쌓여요. 혈관 벽에, 간에, 내장 주변에 말이에요. 제가 진료한 다른 환자 송영희님의 경우도 비슷했어요. 74세 여성분이셨는데 친구들과 카페 모임을 자주 가지셨다고 해요. 그때마다 크루아상이나 페이스트리를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몇 번만 먹는 건데. 하지만 검사 결과는 심각했어요. 중성지방 300 동맥경화까지 진행되어 있었거든요. 더 무서운 건 페이스트리에 들어있는 마가린이에요. 이건 천연 버터보다 더 해로워요. 인공적으로 만든 지방이라 몸에서 분해하기 어렵거든요. 마가린의 트랜스 지방은 혈관 내벽에 달라붙어서 염증을 일으켜요.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죠.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부담이 가요. 한상복님은 카페 모임을 끊고 집에서 통곡물빵으로 아침을 드신 후
6개월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혈압약도 줄일 수 있었고요. 선생님, 그 작은 빵 하나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바로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겉보기엔 고급스럽고 맛있어 보이거든요. 하지만 속에는 혈관을 막는 독성 지방이 가득해요. 지금도 전국의 고급 카페에서 수많은 분들이 건강한 아침 식사라고 생각하며 페이스트리를 드시고 계실 거예요. 그 한 입 한 입이 동맥경화를 부르고 있다는 걸 모른 채 말이에요. 지금까지 4가지 위험한 빵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 한 가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런 빵은 다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문제는 이 4가지 빵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특징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혈당 폭탄이라는 점입니다. 정제된 밀가루와 설탕이 만나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치솟아 오르거든요. 65세 이후 약해진 췌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두 번째는 독성 지방 덩어리라는 점이에요.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이 혈관을 막고 간을 병들게 만들죠. 세 번째가 가장 무서운데요. 중독성입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환자분들이 알면서도 못 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빵들이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하거든요. 마치 마약처럼 말이에요. 한 번 먹으면 또 먹고 싶어져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더 위험해요. 나이가 들면서 도파민 분비가 줄어드는데 달콤한 빵을 먹으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더 자주 찾게 되죠. 제가 진료한 78세 박정자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당뇨, 고혈압, 지방간을 모두 갖고 계셨어요. 약을 드셔도 수치가 좋아지지 않았죠. 선생님, 저는 약도 빠뜨리지 않고 먹는데 왜 안 좋아질까요? 식습관을 물어보니 하루에 빵을 5조각씩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아침엔 식빵, 오후엔 크림빵, 저녁엔 또 식빵. 밥 대신 빵을 먹으면 더 건강할 줄 알았어요. 이게 가장 큰 착각이에요. 빵이 밥보다 건강하다는 생각 말이에요. 사실 이 4가지 빵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흰 식빵으로 혈당이 오르면 췌장이 지쳐요. 크림빵으로 간에 지방이 쌓이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죠. 도넛으로 혈관이 막히면 혈압이 올라가고요. 페이스트리로 콜레스테롤이 치솟으면 심장병 위험이 커져요. 결국 하나의 문제가 도미노처럼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박정자님은 빵을 완전히 끊고 현미밥과 채소 위주 식단으로 바꾸신 후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보이셨어요. 혈당은 정상으로, 간 수치도 개선되었고 혈압약도 줄일 수 있었죠. 선생님, 진작 알았더라면. 바로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든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 작은 빵 조각이 어떻게 노후의 모든 건강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빵을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평생 빵을 못 먹고 살아야 하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음식을 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대신 친구를 만들어 보세요. 먼저 아침 식사 대안부터 말씀드릴게요. 흰 식빵 대신 통곡물빵을 선택하세요. 통밀, 호밀, 귀리가 들어간 빵이면 더 좋고요.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줘요. 더 좋은 건 잡곡밥이에요. 현미보리, 콩이 들어간 잡곡밥 한 공기가 식빵 두 조각보다 훨씬 건강해요.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고요. 아니면 고구마는 어떠세요? 찜통에 쪄서 드시면 달콤하면서도 건강해요.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하거든요. 간식용 대안도 있어요. 크림빵 대신 무가당 요거트에 견과류를 넣어 드세요.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풍부해서 혈당을 안정시켜줘요. 도넛 대신에는 구운 견과류 한 줌이면 충분해요. 아몬드, 호두, 잣. 이런 견과류들이 심장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제가 진료한 82세 이순덕님의 변화를 말씀드릴게요. 평생 빵을 좋아하셨던 분인데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선생님, 저는 빵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렸어요. 그럼 건강한 빵으로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처음엔 맛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통곡물빵이 흰 식빵보다 거칠거든요.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적응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더 고소하네요. 3개월 후 검사 결과는 놀라웠어요. 혈당이 30% 떨어졌고 혈압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어요. 체중도 5kg 감량하셨고요.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어요. 페이스트리 대신에는 어떤 걸 드시면 될까요? 바나나나 사과 같은 과일이 좋아요. 천연 단맛이 있으면서도 섬유질이 풍부하거든요. 아니면 홈메이드 오트밀 쿠키는 어떠세요? 설탕 대신 꿀을 넣고 버터 대신 올리브 오일을 쓰면 훨씬 건강해져요. 가장 중요한 건 서서히 바꾸는 거예요.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포기하게 돼요. 이번 주에는 아침 식빵만 통곡물빵으로 바꿔보세요. 다음 주에는 간식용 크림빵을 견과류로 바꾸고요.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바꾸다 보면 어느새 건강한 식습관이 자리 잡을 거예요. 제 환자분들 중에 9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젊었을 때부터 올바른 식습관을 갖고 계셨다는 점이에요. 지금 시작하시면 늦지 않아요. 여러분도 건강한 90세를 맞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정말 고마워요. 15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지만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선생님, 진작 알았더라면. 이 말을 들을 때예요.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빵의 진실을 정리해보면 이래요. 흰 식빵은 설탕 덩어리와 같아서 당뇨를 부르고 크림빵은 간을 망가뜨리는 독성 지방 폭탄이에요. 도넛은 심장을 멈춰 세우는 혈관 살인자이고 페이스트리와 데니시는 콜레스테롤을 치솟게 하는 버터 덩어리예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께는 아직 선택권이 있어요. 김태임님은 다행히 살아나셨어요. 하지만 응급실에서의 그 무서운 경험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셨죠. 지금은 통곡물빵과 견과류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계세요. 박윤자 님도, 이정순 님도, 최병철 님도 모두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바꾸신 덕분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당장 냉장고에 가서 그 하얀 식빵 봉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 장 볼 때 통곡물빵을 사 오시면 돼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요. 제가 의사로서 여러분께 약속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의 내용을 실천하신다면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혈당은 안정되고 간은 건강해지고 심장은 튼튼해질 거예요. 여러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나는 지금까지 어떤 빵을 즐겨 먹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으로 바꿀 건지 말이에요.